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목표로 했던 숫자가 나온 건데 문제는 서민들이 이 숫자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 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물가를 끌어올렸던 농축수산물이 2.4% 올라 진정세로 접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외식 물가는 여전히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요즘에는 인당 한 2만 원씩까지도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외식 물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체감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사 먹는 과일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핵과일이 나오기 시작한 배와 사과는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비쌉니다. 사과값도 내리고 복숭아 값은 뭐 35%가 내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옹고해요. 아니요, 비싸요. 이렇게 흠 있는 거는 싼데 비싸더라고요. 총선 전에도 마트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고 없이 마트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과, 배 가격이 아직 높은데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물가가 다소 안정됐지만 곧바로 소비가 늘어날진 미지수입니다.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가게 씀씀이가 줄고 있는 데다 긴급 가격 안정자금 등 정부가 주도한 할인 행사의 효과는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전하시세요.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시라고 말이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김장철까지 그 공동 관리를 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이 견인하며 수출이 늘어난 거 말고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는 건데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경제를 낙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우선 쪼그라든 내수입니다. 국정브리핑 하루 만에 나온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4개월째 내린 건데 이것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길어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 돈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 2분기 가계 흑자 규모는 2년간 계속 줄며 월 100만 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내수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가계 빚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연초부터 정책 대출을 장려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고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DSR 시행 역시 돌연 2달 미루며 대출 관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지만 가계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은 당장 끊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고 재정으로 돈을 풀자니 세수 펑크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5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세수 결손은 올해도 3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수는 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죠.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배추는 한 달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국내 김치 수입액은 9,847만 달러, 하나로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7% 가까이 늘었는데 수입량도 17만 3천여 톤으로 6% 늘며 금액과 양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 40%가량 저렴한 중국산 김치입니다. 2021년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며 수입액이 전년 대비 7% 넘게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찾는 곳이 늘어난 이후 배추와 무 등 김치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물가가 껑충 뛴 영향이 큽니다. 7월 초 3,000원대였던 배추값은 폭염으로 8월 말 7,500원이 넘으며 배로 비싸졌습니다. 무도 2,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으로 뛰었고 국산 고춧가루도 키로당 35,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10%가량 비쌉니다. 일각에선 국내 김치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저가의 중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 국내 김치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